안녕하세요. 이코노웨이브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7월 15일 긴급 분석입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그토록 기다리던 숫자가 나왔어요. 6월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숫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기대 이상이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왔거든요. 시장이 환호했고 비트코인은 64,000달러를 되찾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좋은 소식에 함정이 하나 숨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함정을 예리한 투자자들이 곧바로 짚어냈어요. 오늘은 이 놀라운 숫자와 그 안에 숨은 함정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어젯밤에 나온 숫자부터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세 개의 숫자가 모두 좋았어요. 첫 번째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전년 대비 3.5%로 나왔어요. 시장 예상이 3.8%였는데 그보다 훨씬 낮게 나온 거예요. 5월이 4.2%였으니까 한 달 만에 0.7%포인트나 떨어진 셈이에요. 두 번째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제가 프리뷰에서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그 숫자죠. 2.6%로 나왔어요. 예상 2.8%였으니 이것도 예상을 밑돈 거예요. 세 번째 이게 가장 충격적인데요. 월간 기준으로 물가가 마이너스 0.4%를 기록했어요. 한 달 사이에 물가가 오히려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2020년 5월 이후 최대 월간 하락폭이에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상이 멈췄던 그때 이후로 처음이라는 거죠. 이 숫자가 나오자마자 시장이 그야말로 폭발했어요. 비트코인부터 볼게요. 발표 전에 62,900달러 부근에 있었는데요. 발표 후 30분 만에 63,800달러 가까이 뛰어올랐어요. 그리고 90분 만에 2.24%가 오르면서 64,000달러를 되찾았어요. 이 짧은 시간에 시가총액이 280억 달러나 늘어난 거예요. 이더리움은 더 폭발적이었어요. 4.88%나 오르면서 1,880달러를 회복했어요.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108억 달러가 늘었고요. 여기서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가격이 오르자 하락에 베팅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청산당한 거예요. 1시간 만에 1억 3,400만 달러 규모의 공매도가 강제로 정리됐어요. 이게 또 가격을 밀어 올리면서 상승에 불을 붙였고요. 미국 주식 선물도 함께 치솟았어요.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였죠. 그럼 도대체 왜 물가가 이렇게 뚝 떨어졌을까요? 탑은 하나예요. 기름값이에요. 6월 한 달 동안 미국 휘발유 가격이 무려 10%나 떨어졌거든요. 이게 헤드라인 물가를 확 끌어내린 주범이에요. 여러분, 제가 프리뷰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5월 물가가 4.2%로 높았던 가장 큰 원인이 에너지였고, 이란 종전으로 유가가 내리면 6월 물가는 내려갈 거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게 현실이 된 거예요. 이란이 6월 중순에 종전을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열렸고 유가가 떨어졌고, 그게 고스란히 물가에 반영된 거죠. 유가라는 하나의 변수가 물가 전체를 얼마나 크게 좌우하는지 이번에 확실히 증명된 셈이에요.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더 반가운 건 따로 있어요. 바로 근원 물가예요. 제가 프리뷰에서 여러 번 강조했죠. 헤드라인만 보지 말고 근원 물가까지 꼭 보라고요. 왜냐하면 헤드라인은 유가 덕분에 내려가도 근원이 끈적하면 연준이 안심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근원까지 좋았어요. 2.6%로 예상 2.8%를 밑돌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진짜 기초적인 물가까지 잡히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지난주 고용 보고서에서 임금이 3.5%로 뜨거웠던 걸 기억하시죠? 그래서 임금이 서비스 물가를 밀어 올려서 근원이 안 잡힐까 걱정했는데요. 일단 이번 달은 그 걱정이 빗나간 거예요. 즉 고용도 약하고 헤드라인도 내려가고 근원까지 잡혔으니까 연준이 매파적 태도를 유지할 명분이 상당히 약해진 상황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완벽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축배를 들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이 숫자의 숨은 함정이에요. 어젯밤 발표 직후에 한 투자자가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했어요. 맥스 캐피털이라는 투자자인데요. 그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번 6월 CPI 데이터가 완전한 그림을 보여주지 못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담고 있는 건 유가가 안정됐던 시기이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경고했어요. 만약 이란과의 긴장이 다시 뜨거워지고 유가가 오르면 다음 물가 보고서는 훨씬 추해 보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 지적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어제 이란 상황을 털었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시차를 이해하셔야 해요.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어젯밤에 나온 숫자는 6월 데이터예요. 6월 한 달 동안의 물가를 측정한 거죠. 그럼 6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란이 종전을 하면서 유가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물가가 3.5%로 내려온 거고요. 그런데 7월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난주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3척을 공격했어요. 미국이 곧바로 보복 공습에 나섰고요. 이란은 걸프 지역 미군 기지를 반격했어요. 트럼프는 휴전이 끝났다고 선언했고 이란 지도부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유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6% 넘게 급등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어젯밤 우리가 환호한 그 숫자에는요. 이 모든 일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좋은 소식에 환호한 셈이에요. 그럼 다음 달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계산은 간단해요. 6월에 휘발유가 10% 떨어져서 물가가 3.5%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7월에는 유가가 6% 이상 올랐어요. 그러면 7월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이번 달에 얻은 걸 다음 달에 도로 뱉어낼 수도 있는 거죠. 게다가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 이란과 미국의 대치가 호르무즈 해협을 놓고 벌어지고 있잖아요. 미국은 완전 개방을 요구하고 이란의 방식으로만 열겠다고 맞서고 있어요. 만약 이 대치가 길어지거나 더 격화되면요. 유가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의 5분의 1이 지나던 통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본 그 아름다운 숫자는요. 어쩌면 잠깐 스쳐 지나가는 좋은 시절의 기록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연준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연준도 바보가 아니에요. 이번 숫자가 유가 덕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 FOMC 의사록에서 연준이 뭘 걱정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물가를 밀어올릴 요인으로 3가지를 꼽았어요. 중동발 에너지 충격과 관세 그리고 AI 인프라 수요였죠. 첫 번째가 뭐였죠? 바로 중동 에너지예요. 연준이 딱 그걸 걱정했는데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CPI가 좋게 나왔다고 해서 연준이 곧바로 비둘기로 돌아설 거라고 기대하긴 어려워요. 오히려 연준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달 숫자는 유가 덕분이다. 그런데 그 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다. 그러니 좀 더 지켜보자. 7월 28일에서 29일에 FOMC 회의가 있는데요. 거기서 연준이 이번 숫자를 얼마나 믿어줄지가 관건이에요. 그런데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이번 숫자에는 분명 진짜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 근원 물가예요. 근원 물가는 에너지를 뺀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유가와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근원이 2.6%로 예상을 밑돌았어요. 이건 유가 효과가 아니라 진짜 물가 압력이 줄고 있다는 신호예요. 임금이 뜨거운데도 근원이 잡혔다는 건 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요. 월간 마이너스 0.4%라는 숫자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2020년 5월 이후 처음이라는 건 그만큼 물가 압력이 실제로 완화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래요. 헤드라인 3.5%는 유가 덕분이라 지속 가능성이 의심스럽지만요. 근원 2.6%는 진짜 실력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다음 달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그건 좋은 소식이에요. 이제 앞으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유가예요. 가장 중요해요. 이란 사태로 오른 유가가 안정되는지 아니면 더 오르는지를 봐야 해요. 유가가 다시 내려오면 이번 물가 개선이 이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란과 미국의 협상이에요. 호르무즈 해협을 놓고 벌어지는 대치가 풀리는지가 관건이에요. 트럼프가 강경 발언과 온건 발언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진심인지 봐야 해요. 세 번째는 7월 말 FOMC예요. 7월 28일에서 29일이에요. 연준이 이번 숫자를 얼마나 신뢰하는지가 드러날 거예요. 네 번째는 비트코인 가격이에요. 64,000달러를 지키면서 더 올라가는지 아니면 다시 밀리는지를 봐야 해요. 다섯 번째는 클래리티 법안이에요. 새 통합 초안이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함께 지켜봐야 하고요. 핵심을 정리하면 이래요. 어젯밤 물가는 분명 좋았어요. 헤드라인 3.5%, 근원 2.6%, 월간 마이너스 0.4%까지 모두 예상을 밑돌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숫자는 6월 데이터라 7월에 벌어진 이란 사태와 유가 급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좋은 소식을 방기되 다음 달을 경계하는 균형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오늘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어젯밤 발표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헤드라인 3.5%로 예상 3.8%를 크게 밑돌고 근원도 2.6%로 예상을 하회하며 월간으로는 2020년 5월 이후 최대인 마이너스 0.4%를 기록하면서 비트코인이 90분 만에 64,000달러를 되찾고 이더리움이 4.88% 오르는 축제가 벌어졌지만 이 숫자는 6월 데이터라 7월에 벌어진 이란 전투 재개와 유가 6% 급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다음 달 물가가 다시 튀어오를 위험이 남아있습니다. 물가는 무너졌지만 이 숫자엔 이란이 없어요. 좋은 소식을 방기되 유가와 이란을 계속 지켜봐야 해요. 여러분은 이 개선이 다음 달에도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란 때문에 도로 튀어오를 거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코노 웨이브가 유가와 이란 상황을 계속 추적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코노 웨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